제가 생각해 본 소득주도 성장의 도식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실제 그 연결고리들을 짚어가면서 왜 어떤 데는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건설적인 비판은 뭔가 소득주도 성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한 소득주도 성장이 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노동소득 분배율과 소득 불평등도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가고 분배가 개선되면서 상당히 그 과실이 저소득층, 즉 한계 소비 성량이나 평균 소비 성량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갔을 때 소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조금 올라갔는데도 소득 불평등도도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소득 불평등도와 소비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두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하게 좀 동행성 비슷하게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소비도 조금 늘어났다가 또 소득 불평등도가 떨어지면 소비도 또 같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령 소비가 생각보다는 소득 불평등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밖에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뭐 1,4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외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금리 인상의 압력 같은 것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상되더라도 소비를 우리가 그것이 가계 소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의 상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해 나가면 그래도 좀 소비를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저임금과 일자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중에서 최저임금이 상당히 중요한 어텐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 결국 노동자 곱하기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 올라가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만약에 고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올라갈 겁니다. 실제 여러 가지 실증 연구에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고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뭐 한 0.1% 정도, 임금이 1% 올라갈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전체 고용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의 고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 하버드 대학 맨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30배 가까이 되는 것 같다, 탄력성이. 그러니까 전체 고용에는 0.1%, 청년층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고용에 대해서는 한 3% 정도까지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밑에 보면 최근에 이제 주문 판매, 무인 주문하는 저런 맥도날드가 들어왔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 최저임금에서는 저거 해서 한 6개월 정도만 돌리면 본전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시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냐, 실증적인 연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우리 상황에 봤을 때는 그 소득 분배 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가령 최저임금을 받는 100명 중에서 당신이 어느 가구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6, 70명 가까이는 저는 비빈곤 가구입니다. 우리 가구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30명 정도는 예, 우리 가구가 빈곤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한 30명 정도는 가구 소득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 60명 정도는 뭐 이미 비빈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한 주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하지 않는 주가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어떤 분포를 보였느냐라는 연구를 보면 상당히 역설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에서 스테이트에서 오히려 빈곤 가구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평가 및 재원은 뭐 아까 서중혜 박사님이나 주상현 교수님 또는 정재현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세하게 더 이상 첨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